안녕하세요. 신보라입니다. 정말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Thanks God is today. OTGIT.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참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방송 준비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정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금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좋은 투데이를 보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요새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왔을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언제 나오시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민성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커피 한 잔을 내려 먹고 거기다가 설탕을 좀 넣어서 달달하게 먹은 다음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한강을 걷는데 이제는 반팔에 반바지로 걷기에는 이제 추운 날씨가 됐고 긴팔에 그 점퍼를 입고 걷는데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서 그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걷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10m만 걸으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또 10m를 걷고 5분 앉아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그 시술을 다 받고 디스크가 완치가 된 다음에 제가 한강을 걸을 때 이거는 정말 축복이다. 두 다리를 걷는데 운동화에 땅이 하나 한 발 한 발 느껴지는 그 모든 발자국이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플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근처에 아픈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팠는데 서 있지만 않으면 괜찮았거든요. 앉아 있거나 그러면 괜찮았고 서 있으면은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 걸으면 너무 통증이 오고 그때 앉아서 일하고 방송도 서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방송국에다 부탁하면 그 지휘자 의자 높은 지휘자 의자에서 앉아서 그때 수다학이라는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발 한 발 걸을 때 이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는 저 빼놓고는 다 잘 걸었었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그 등에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아침에 걸을 때 정말 오늘 축복받은 날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반신 마비가 오지 않았고 디스크가 터져본 적이 없다면 과연 걷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생각이 들겠지만 그리고 나서 저는 아침마다 제가 PT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다고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아점을 먹고 또 금요일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요번에 누굴 만나러 가냐면 필라테스를 가요. 필라테스 가는 이유도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 필라테스를 마치고 오늘은 국수를 먹고 미장원을 갔습니다. 이 미장원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12kg가 빠졌대요. 12kg가요? 네, 저 따라서 운동을 해가지고 12kg가 빠졌고 이제는 끝까지 자기도 운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운동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 20년 넘게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딱 4명한테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3명은 이민을 갔고 네 번째 이분은 저한테 20년째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인데 거의 인생의 친구죠. 이제 이 정도면 남자분인데 그리고 오늘 또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회사로 와서 아까 수능이 이제 얼마 남았죠? 12일 정도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데리고 있는 의대 갈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제 2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오늘 특공대에서 컨설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저께 잘 때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걸을 거를 생각하면 저는 미소가 젖었고 제 PT 선생님을 만날 거 생각하고 미소가 젖었고 아침은 뭘 생각을 하고 미소가 젖었고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미소를 젖었거든요. Thanks is today. 전 내일도 오늘 잘 때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또 미소가 젖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오래전에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싶다. 근데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뭘 했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때 결심한 게 15년 전에 결심한 게 지금 조금씩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저 신철민님께서 불불불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응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GIT는 소장님 저서에서 이야기를 주제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습관 이야기를 하다가 부자의 습관 이야기를 하다가 돈과 부자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애청자분께서 인생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듣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오늘의 주제는 죽음이 아니라면 모두 가벼운 상처다. 이에요.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이 좋은 글귀를 우리 김정우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댓글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김정우 선생님 좋은 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 진짜 죽음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외치길 바란다. 죽음이 아니라면 세상 모든 일은 가벼운 상처다. 라고. 자살하는 사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죽 힘들면 자신을 버리고 죽음이라는 최후를 선택할까? 하지만 어떤 힘든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나는 참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요즘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사실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험난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얼마간 노력하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도 40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하루하루가 만만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사실 자주 들고는 해요. 그렇죠. 힘들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이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빚을 다 갚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그 기억은 뭐 김만득이라는 이름의 한 편짜리 영화 짧은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사람은 회장님이에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회장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결제를 합니다. 박전무, 박사장 들어와, 거래처 들어와. 그러면 다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회장님처럼 운전기사 불러가지고 집에 퇴근을 합니다. 다른 자기 잠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을 만나서 또 협상도 하고 완전 회장님으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자기 정신이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왔더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집에 정말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집에 가장으로 다시 쓸쓸하게 돌아가죠. 어쩌면 이 사람은 그거를 탈피하고 싶어서 정신병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때 간호사가 의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저 김만득 씨를 치료하는 게 맞았나요? 저 사람은 여기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세상 모든 걸 가진 회장님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치료해서 집에 돌려드리는 게 맞나요? 정말 몇십 년 된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드라마의 대사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궁금해요. 인생이 꼭 살아야 될 권리인가?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빚들을 갚아 나가는 의무로 태어나서 그걸 다 갚지도 못하고 가는 건 아닐까? 어쨌든 간에 가짜 삶보다는 진짜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때 저한테 그 주어진 그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게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거나 그러면 자꾸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거를 내가 다 얻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뭔가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갚아 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약간 뭐 힘들었을 때마다 생각한 게,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딴 게 뭔가 봤을 때, 저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게 30 초반부터 갖고 있었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게 최대한 많이 주고 나는 이 세상을 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생겨서 정말 제가 누구한테인가 많은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게 더 잘 돼가고 있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놀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소장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30 초반이었어요. 30 초반이었는데, 그때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에 네. 다닐 때였는데요. 우리 직원이 한 100명쯤 되는데, 전체 직원들 신체 검사를 받았죠. 그냥 당연히 그냥 집단 검사니까 가서 피 뽑고 기본적인 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딱 저만 재검이 떠가지고 회사 내 보건소로 오라는 거죠. 그냥 회사 안에 있는 보건소를 갔더니 이 금강병원, 이 동부 이천동에 있는 금강병원이 현대그룹 그 계열이거든요. 거기서 와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가셨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서 그 상태가 별로니까 내일 월차를 내고 가서 병원을 갔다 와라. 보건소에 계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간 수치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동생 남편이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이어서 전화를 했죠. 이런 간 수치가 나오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랬더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분이 일단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분이 이게 단전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친구가 이렇다고 했길래 그분 빨리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상당히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힘드시 않냐고. 그래서 약간 힘들긴 하지만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휴가를 내라.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고 다시 정밀 검사를 받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했더니,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전 상태라고 그러면 생명 유지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오, 그러셨군요.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죠.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만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공부 너무 많이 하셨어요. 대학 가서도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또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네. 군대 갔다 와서 또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또 공부했잖아요. 네.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월급 받은 지 한 1년도 안 됐고, 이제는 인제부터 공부한 거 이용해 먹으면 살아야 되는데, 이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인생 끝난 거잖아. 이거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엄청 많이 뽑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검사할 때보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왔죠. 근데 집에서 빈둥빈둥 있고, 다음날 회사 안 가니까 어머니가 너 회사 안 가냐? 그냥 좀 쉬려고. 표정이 안 좋은데 동생 남편이 전화한 거죠, 엄마한테. 이런 전화가 왔었다. 어머니가 또 간호사였거든요. 전직 간호사여가지고 그 말 딱 듣고 숫자를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제가 진단서 받은 걸 보여줬더니 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그럼 언제 재검 결과가 나온다냐?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한 달. 예. 왜냐 단체 검사니까. 네. 야,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당장 가자. 그래서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3일 있다 오라는 거죠. 네. 3일을 어떻게 참냐고.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 노크하고 들어가고 업무과 가고 뭐 약간 좀 간절하게 부탁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라고 간호사 보고 뽑아. 음. 그래서 모든 절차 무시하고 이제 뽑았죠. 뽑고서 언제 검사가 나오냐 했더니 지금 빨리 돌렸으니까 내일 나오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급행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저쪽에다 빨리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잠도 안 오죠. 이제 어머니까지 알게 됐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거의 며칠 동안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였잖아요. 3시가 딱 됐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울음의 뜻은 뭐냐 이거야. 완전 죽는 거냐. 근데 울면서 들어오면서 정상이란다. 야,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 며칠 정도 그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될 텐데 못 그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며칠간의 저한테 준 그 경험이 나머지 인생을 사는데 매우 큰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사업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고 아픈 적도 있었고 정말 뭐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벌어지는 거니까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고 받아들이는 거 차이지.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금도 그때 언젠가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제 강연을 듣고 그 자기 목숨을 끊으러 갔던 사람이 우연히 제 강연 테이프를 듣고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다고. 아마 이 내용이었었던 것 같은데 사람만 있으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끝이에요. 해결 끝이야. 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 그게 언제죠? 전쟁.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딱 뭐라고 하냐면 전쟁만 아니면 다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뜻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전쟁은 매우 비이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만 안 일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강연이 생각나거든요. 저는 죽지만 않으면 다 가벼운 상처다. 네. 가벼운 상처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된다 이거죠. 네, 소장님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셨으면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인지 평생 몰랐을 것이다. 그 이후 내게는 죽음이 아니라면 세상 모든 일은 가벼운 상처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주변에서 죽음과 투쟁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보라. 그들은 결코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는다. 괴롭더라도 그 고통을 견딜만 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음에 행복해한다. 죽지만 않으면 전부 극복할 수 있다. 상처가 남을지도 모르지만 모두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자. 바다조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셔서 유산균이랑 두유 사가지고 초행길 왕복 3시간 운전을 해서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오니 전혀 피곤하지 않네요.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제가 디스크, 척추 협착증, 합병증 다 수술한 거잖아요. 딱 제가 걸린 병이에요, 이게. 이게 안 걸려본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현대의학은 진짜 기적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디스크가 걸렸다. 뭐가 걸렸다.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라. 아, 중요하죠. 제가 2년 동안 자가요법으로 해보려다가 2년이나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저렇게 하면 좋아진다, 뭐 다 들어보고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가 가라. 그 친구가 가래서 갔거든요. 저는 그 제 증상에 비해서 많이 터지진 않았었나 봐요. 아, 그래서 수술은 아니고 시술 정도로 끝났는데 구멍 뽕 뚫어가지고 레이저로 뽕 짓는 거였거든요. 뽕 뚫고 뽕 짓고 하는데 총 걸리는 시간 10분. 바로 그날 퇴원, 다음 날부터 바로 안 아픔. 야, 왜 이걸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2년을 참아. 그러니까 저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협의 후에 정말 현대의학은 기적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바다조아님 아빠 조금만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그 몸 상태가 좋으면 훨씬 더 마음 상태도 좋아지거든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요거 걸렸었어요. 네. 상처가 남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면 모두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 정말 와닿았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사실 치유라는 말보다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이란 단어가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상처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치유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죽음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상처일 거고 가벼울 거고 나중에 돌아보면 또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말, 그게 진실이겠죠.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저는 그 돈이 없어 봤거든요. 돈이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보면 특히 이제 제가 그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을 때 예를 생각해 볼게요. 내 아이가 지금 아파. 돈이 있으면 이 아이가 치료가 돼. 근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해. 이건 극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래처에 돈을 못 주거나 내가 돈을 못 주면 그 사장도 이제 망해. 내가 직원들한테 돈을 못 주면 이 직원이 자기 아이를 병원에 못 데려가. 이런 상황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다 보면 세상을 등지는 사업하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사업하지 않고 월급 받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뭐 비관하고 그러는 거 보면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돈이 없는 거지 마이너스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이 없는 건데 사업하다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뺏겨요. 있는 집을 뺏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년퇴직을 하거나 직장에서 관뒀을 때는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게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깜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거를 업수히 여기면 안 되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돈도 관리를 잘 하고 좀 어느 정도는 벌어놔서 이게 서스테이너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치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한 돈이 있고 치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상황은 안 만들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 현재 상황이 나중에 돈 얘기도 좀 하겠지만 모두가 돈으로부터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숫자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전 세계가 모두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극복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왜? 전쟁 상황도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너는 뭐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라고 하는데 전 지금은 살만해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항상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상처가 나는 거는 당연해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워도 상처가 나고 축구를 해도 상처가 나고 뭘 하면 상처가 나거든요. 상처를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처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삶이 아니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냥 입원에 있어서 산소호흡기 달고 있으면 상처 전혀 안 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봤을 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봤을 때 이 상처가 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 상처가 났을 때의 네. 좋은 감정을 떠올리면 상처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상처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실패,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잖아요. 실패와 고통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실패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통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실패를 해야만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데 실패 중에 한 가지만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죽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거든요. 그래서 길 걸을 때 조심하시고 네.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절대 안 조심. 되죠. 네, 그 조심해야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패가 아니고 상처라는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네. 정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일어나고 눈앞의 일을 치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웃으면서 떠들고 있고 또 제가 할 일을 성공해내니까 되게 기분도 좋아져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살다 보면 다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건 네. 오는데 거기서 뭔가를 얻으면 돼요. 근데 바보는 2번, 3번이 힘들죠. 그러니까 돈으로 힘들었으면 다시는 돈으로 힘들면 안 되고, 그쵸? 건강으로 뼈 힘들었으면 때리는데요. 네, 건강으로 힘들었으면 다시는 건강으로 받아야 힘들면 안 되는데. 되고. 그래서 힘드는 건 괜찮은데 같은 종류로 또 힘든다는 거는 그때 교훈을 못 얻는 거죠. 상처가 주는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 상처를 대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TGIT 고품격 방송. 뼈 때리는 오늘은 방송. 뼈 때리는 방송. 오늘의 아니, 뭐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것도 필요해요. 네, 오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 코앞까지 다녀오셨던 소장님의 그 경험담을 들어봤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험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마치는 순간을 가정하고 살아갈 날들과 지금을 바라보면 다른 시각으로 현재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을 작성해보라.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 앞으로 태어날 혹은 이미 존재하는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도 괜찮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마지막 순간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김수환 추기경 역시 고맙습니다, 사랑하세요 라는 말씀을 남겼다. 지금 두 눈을 감고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그때껏 살아온 삶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회상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미래에 내가 죽는 순간, 지금 하는 일,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늘 곰곰이 생각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도 없도록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유언하고 싶은 한마디를 정하자.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나 정도면 됐어 라고 할 수도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은 유언을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어보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간다면 조금은 더 만족스럽고 덜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유언장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 예, 그럼요. 엄청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사실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어떻게 제 삶을 평가하게 될지 읽어주시는 글을 통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소장님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저도 나중에 죽기 전에 죽게 된다면 그때 나도 똑같은 이 삶을 다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이, 제 인격이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고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군가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도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지만 so far so good, 지금까지 좋은 것 같은데 제 나머지 희망이 있다면 지금처럼만 계속 살고 싶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 삶처럼만 다시 살았으면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와. 그러니까 안 좋은 후회스러운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후회스러운 것도 다 제 삶의 일부분인 거죠.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땀도 있고 균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다 있는 게 우리의 몸 전체잖아요. 우리는 수정체가 아니라는 거죠. 수정체를 바랄 필요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 내 자식이 있으면 얘네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한테도 힘든 일이 있겠지. 나처럼 극복했으면 좋겠다.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지. 나처럼 그것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언젠가 누구한테인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겪었고 극복했고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저하고 똑같이 제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 개, 두 개씩 좋은 거, 한 개, 두 개씩만 받아가서 조금씩만 써보시라는 거죠. 제가 과학적 동기부여, 그 다음에 실천적 동기부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대부분의 동기부여는 그냥 막연히 you can do it.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뀌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뭘 해라까지 얘기를 해야지. 주식 그냥 뭘 사라. 주식 종목까지 찍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게 정확한 동기부여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도 정확히 알려줘야 돼. 사업을 할 때. 물론 제가 모든 사업은 다 안 해봤지만 제가 해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느낀 것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고 싶어 하는 저 사람의 뜻은 뭘까? 분명히 어떤 요소는 있을 거야. 무슨 강렬한 뜻이 있길래 이 밤중에 PGIT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까? 저 사람 안에 있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거기다 대답도 좀 해드릴 거고, 하지만 뻔한 소리나 어디서 책에서 읽은 소리, 남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경험한 거. 예,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신보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팍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다음번에 돈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네. 봤는데, 그냥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시나요? 네, 공부 많이 하지 말고 건강 관리. 자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아, 이게 제가
그 잠자지 말고 3당 4당 오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올라요. 잠은 자야죠. 예, 잠을 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잠을 참고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건강을 해치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건강을 해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건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당 집중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일이 되게 싫어져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집중 이완을 해서 만약에 일을 할 일이 많으면 짧은 시간 내에 푹 쉬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길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중 이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줄 알잖아요. 네.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근육은 먹어야 생겨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먹질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운동을 포기하게 되냐면요. 운동은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근육 운동은 많이 안 해도 근육은 생겨요. 약간만 자극 줘도. 근육이 생기는 가장 큰 요소는 잠이에요. 오, 잠을 잘 자야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먹고 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소모된 거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운동은. 그럼 상처를 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죠? 영양소가 커지려면 뭐 해야 되죠?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착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삶에서 워라밸이라는 게 놀러 가라는 게 아닌 게 사람들은 워라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노는 게 워라밸인 줄 알아요. 저는 놀아본 적도 없고 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행복한데 사람들은 땡스가 it's today가 아니고 it's Frida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볼게요.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죠. 그래서 모은 돈 갖고 여행 가서 더 처절하게 여행을 다녀요. 힘들게 여행 이 사람은 여행 다니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일은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기 위해서 쉰단 말이에요. 왜? 일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지가 않은데 일은 안 좋은 일, 여행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을 너무 처절하게 다니죠. 신라호텔 광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일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의무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하면서 그거를 보충하려면 먹고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유아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힐링 방송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댓글 참여 감사드리고요. 또 이석훈님께서는 소장님을 유튜브 채널에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슬프네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를 제가 EBS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상담을 해서 걔가 전교 270등 정도 했던 애였는데 경계성 지능이었어요. 120등까지 올라왔어요. 예,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해보니까 걔는 수학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는 목표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정상적 출근, 정상적 월급만 나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써도 되는 일이고 정상적 출근, 정상적 퇴근하고 월급만 나올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합의를 보고 학습 플랜을 다시 짰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지능에 있어서 수학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역량을 좀 집어넣고 그래서 그 공부도 학교 수학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좀 했더니 보통 그 300명 중에서 120등 쪽은 사실은 200등이나 120등이나 안 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예습복습 신경 썼더니 경계선 지능인 아이가 지능이 조금씩 좋아지고 학습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만 한 거죠. 즉 목표가 6등급을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9등급이었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특별한 몇 과목은 90등 안쪽에 들어온 과목도 있었어요. EBS에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하고 동작구 사는 아이였는데 엄마하고 저하고 거의 끌어안고 행복해했거든요. 이 정도라면 우리 아이가 전문대 정도 가서 정상적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의자가 몇 개인지 쉬고 뭐가 몇 개인지 쉬어서 기입하고 거짓말 안 치는 아이니까 정말 성실성 하나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고, 아이의 목표도 저는 머리 안 쓰고 정직하게 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장이 되거나 누구나 다 의사가 되거나 누구나 다 변호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돈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도 같이 선택한 거예요. 사업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돈을 벌 때 나중에 할 얘기를 좀 살짝 미리 한다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의 레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은요, 진짜 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들은 다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순간 내 경쟁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치열하죠. 치열하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집단에 가면은 타업 수준인데요. 거기서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나 약간 상위권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나리님도 댓글 달아주셨어요.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달아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그 일부러 저처럼 그 아플 필요는 없고요.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이매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일부러 참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거예요. 내가 딱 6개월밖에 못 산다 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는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건가. 그렇죠.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뭐 버킷리스트 같은 영화도 있고, 만약에 정말 얼마 안 남았으면 내가 뭘 할 거냐.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래서 우연히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야, 이거만 극복하면 앞으로는 이런 고통이 왔을 때는 나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었던 우화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자기 친구를 약 올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로또를 산 거죠. 이제 미국 로또는 금액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로또는 몇십억밖에 안 되지만 미국 로또는 뭐 돈 1,000억이 넘어서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몇십억 정도는 요새는 비싼 아파트 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몇천억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 그거 갖고서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무한대로 많으니까 얘가 로또를 산 걸 확인하고 그 로또 번호를 적어서 신문을 편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정성이 대단한데요. 네, 신문을 편집을 해가지고 얘 로또 번호가 1,000억에 당첨된 번호로 신문을 인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있는 그 장소에다가 그 신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로또 사지 않았냐? 그랬더니 샀다. 당첨됐어? 몰라, 됐겠냐? 그러면서 이 얘기하다가 뭐 시간이 흘렀죠. 근데 저기 신문이 있는 거죠. 신문? 내가 안 샀는데? 그냥 오다가 하나 샀어. 얘가 이제 주섬주섬 까가지고 자기 로또하고 맞춘 거죠. 놀랬겠네요.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너무 떨리지. 그러면서 나 1등 된 것 같다고, 이게 맞는 거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하이파이브 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야, 이제 이거 갖고 뭘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서, 야, 니네들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해줄게. 야, 이거 갖고 뭘 해야 돼? 막 너무너무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동안 얘가 막 흥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막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미안하게 지지한 거죠. 근데 빨리 얘기해야지. 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 해서 처음에 막 웃다가, 니들도 좋지 하면서 막 같이 행복한데, 미안해. 우리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됐어요? 그 신문, 이 신문에 난 건데 뭔 소리야? 신문 우리가 만든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신문을 어떻게 만들어? 그냥 너 약 절교해야 돼, 올리려고 절교. 한번 한 거야. 얘가
순간적으로 그 수억 천억이 이제 제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실감이 엄청 네, 상실감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더니 얘가 고개를 푹 숙였다가 갑자기 웃음을 딱 짓는 거예요. 고마워 친구들아. 난 천억을 가진 사람의 느낌을 받아봤어. 굉장히 긍정적이구나. 나는 천억이 있을 때 내 머릿속에 플랜을 쫙 짰는데 그게 진실된 플랜이었어. 너무 괜찮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 똑같은 상황을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는 상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천억이 있으면 어떤 기분인지를 느꼈던 거죠. 우와. 이 사람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버렸겠네요. 천억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을 벌었대요. 와. 왜? 그 그게 돈을 뭐였어요?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진짜 느꼈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죽음이 6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의 느낌을 진짜 느꼈잖아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간접적으로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6개월. 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요. 그 수천억을 번 친구가 있었어요. 네. 벤처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넌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한 3, 4천억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3, 4, 10만 원도 아니고 3, 4, 1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 단위가 천억 단위냐. 그러니까 천억.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이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돈이 정말 많으면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4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 점심시간에 김치찌개 먹고 월화수목금토일 일만 하고 쇼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냐 했더니 처음에는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와이프 옷도 사주고 시계도 사고 그랬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갤러리아 백화점을 그 당시에 통으로 다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집에 갖다 놓냐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면 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렁탕 먹고 허름한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왜 벌었을까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 갖고 할 수 있는 가능성. 가능성.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뭐든지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상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부를 하더라도 몇 억씩 기부하잖아요. 몇 억씩 기부금도 내고 누가 재단 만든다고 그러면 10억씩도 내고 뭐 수혜 나면은 거기다 몇 천만 원 이렇게 내주고 하잖아요. 그게 언제나 자기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생각하면 도와주고 뭐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쓰는데 나중에는 쓸 수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구나.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명품을 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겠네요. 명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명품 때문에 자기 가치가 높아지지가 않아. 그냥 보재기에다 싸갖고 다녀도 이 사람은 무시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사람이 지하철 탄다고 무시하겠어요? 이 사람이 뭐 번쩍번쩍거리는 거 안 한다고 무시하겠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정말 편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최수정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라 이 시간 일 마무리하면서 듣습니다. 저번 주 듣고 너무 좋아서 이번 주부터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소장님의 방송을 들으며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게 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아니면 진행하는 게 조금 지나면 퇴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15년 전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었죠. 이때 얘기한 대로 지금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15년 후에도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A라고 얘기하고 B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도 있어요.
많이 속이려면 머리가 좋아져야 된다. 근데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무라 선생님께서 대본이 좀 바뀌었다. 오늘 돈 얘기할 건데 인생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제가 쓴 책, 제가 다 경험한 거, 제가 직접 쓴 건데 어떤 주제로 잡더라도 저는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정도씩만 더 가져가서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이고요. 벌써 이제 3회차가 됐네요. 네. 저는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네. 목요일 날 엄마 학교하고 금요일 날 특공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수업하고 수업하시고. 월요일 날 약간 여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래서 저는 빨간 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고 오늘은 목요일,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이제 삶에 있어서 아주 또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제 금요일 10시가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 대답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진 않을 거예요. 해결해 주진 않고 제 대답이 모두가 정답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거, 어드바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 말을 많이 들으시고 결정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제 회의할 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얘기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왜 듣냐라고 하는데요. 듣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얘기를 솔직하게 할 테니까요. 제 말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듣고 하는 것보다 좋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 can do 김님.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죠. I can do잖아요. I can do. 제 이메일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OK, yes, hi예요. 맞아요. 저는 이메일 어드레스에 네. 안 좋은 게 없어요. OK, yes, hi. 하이까지. 예, 재밌죠? OK, yes, hi. 네. 그 다음에 제 30대 때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셨죠? 벤츠 S600이었어요. 오. 벤츠 S600. 내가 인생에서 벤츠 S600은 한 번 사본다. 근데 제가 써놨던 것보다 10년은 일찍 온다니까요, 경험이요. 역시 그래서 써놔야겠군요. 뭐라도 안 좋은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농담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I can do 김님. 자, I can do. 너무 좋은 I 말이고요. can do 너무 좋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방송 참여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 많은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낼까 생각해 봅니다. 일하기 위해 휴식한다는 말씀 공감 갑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도 행복한데 재능 기부까지 하는 소장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이제 온누리님, 소장님께 수업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도 소장님처럼 꼭 되고 싶어요. 핀셋님,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애청자시죠. 김배워 가자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전 용기 내서 그다음에 우리 신보라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도 네. 에너지 써서 이렇게 방송 한 번 하고 나면 그동안 방송 만드느라고 대본 쓰느라고 고생했던 거 많이 사라지죠, 그렇죠? 네. 참, 다 있습니다. 네, 힘들었던 거 있고 다 더 잊어버립니다. 즐겁게 우리도 TGIT, Thanks God It's Today. 오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오늘이 우리의 추억이고요. 다음번에 살고 싶은 거를 오늘 살아가면 되는데요. 점프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한 칸 한 칸 계단이지 세상에는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거는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힘들어도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땀을 똑똑 흘릴 때 그게 진땀인지 즐거운 땀인지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마무리 지면서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방송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쓰신 김정은 선생님하고 신보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사하시고 자, 오늘은 죽음이 아니라면 모두 가벼운 상처다. 라는 제목으로 인생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도 오늘을 하루를 잘 살아가고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뭔가 과거의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 말들이었는데요. 미래에 저도 다시 힘들어지면 이 얘기를 꼭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음이 축복이다. 언제나 다짐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오늘이라 너무 감사한 순간입니다. Thanks God is today. TGI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